안녕하세요, 칸체스입니다. 14.3 버전 패치 후 어떤 덱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패치 버전에서는 처형자 시너지와 쌍둥이 공포 증강체가 너프를 먹어 처형자를 기반으로 한 백스, 아무무, 트위치 리롤 덱의 파워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 저번 패치에서 크게 너프를 먹어 메타에서 밀려났었던 특패가 이번 패치로 만화통이 롤백되어 메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 티어 덱들의 현 메타 적합도와 추천 헤드라이너에 따른 다양한 최종 조합, 핵심 아이템, 빌드업, 운영 방식, 배치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현 챌린저 랭커이면서 모든 시즌 챌린저를 달성한 김준민님의 자문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첫 번째 티어 덱은 펜타킬 덱입니다. 이번 패치에서 카서스 궁극기 수치의 조정으로 약간의 너프가 있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패치 버전과 다르지 않게 1등과 순방 모두 노리기 좋아 강추천 덱 마크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펜타킬 카서스 헤드라이너를 사용해 5 펜타킬과 4 열혈펜 시너지를 중심으로 덱을 구성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9렙 때는 캐넨을 빼고 요릭과 K를 넣어 7 펜타킬을 맞춰줍니다. 만약 요릭이 나오지 않았다면 일라오이나 키아나로 덱 밸류를 높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칼리나 카서스 처형자 헤드라이너가 떴을 경우엔 이런 식으로 백스와 아무무를 넣어 4처형자, 이모코어, 수호자 시너지와 CC기를 챙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쓰레쉬가 붙었다면 아무무 자리에 쓰레쉬를 넣어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 경우 9렙 때 모데카이저를 빼고 수호자 유닛들을 넣어 4수호자 시너지를 챙겨줌과 동시에 앞라인의 밸류를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다나 비에고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K를 사용해 이다나 시너지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9렙 때는 이런 식으로 K일 대신 K인, 모데카이저 대신 일라오이를 사용해 밸류를 높여주고 요릭을 추가해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아이템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캐리인 카서스, 아칼리, 비에고의 아이템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카서스는 슈진의 창으로 스킬쿨을 빠르게 돌려주고 보석 건틀릭과 대천사로 딜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슈진의 창 대신 적응형 투구를 넣어주거나 보건 대천사 대신 데캡을 넣어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아칼리는 무한의 대검, 정의의 손길, 붉은 덩굴 정령이 베스트 템 세팅입니다. 차선책으로 거인의 결이나 피바라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에고는 피바라기, 정의의 손길, 거인의 결의가 삼신기 조합입니다. 무한의 대검으로 딜을 높여주거나 밤의 끝자락으로 생존력을 높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칼리와 비에고의 코어템은 겹치는 부분이 많아 피바라기, 거인의 결의, 정의의 손길을 만든 뒤 빠르게 잘 붙은 유닛에게 먼저 넣어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워모그, 용의 발톱, 덤불조끼, 태양불꽃 망토, 가고일 같은 탱템은 모데카이저에게 몰아 사용해주다가 쓰레쉬, 요릭, 일라오이 같은 밸류가 좋은 탱커 유닛들에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빌드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드업은 핵심 캐리 유닛인 아칼리, 카서스, 비에고의 아이템이 잘 어울리는 유닛을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칼리와 비에고의 AD 아이템이 잘 어울리는 빌드업 유닛은 올라프, 나르, 우르곳, 바이, 이블린이 있고 카서스의 AP 아이템이 잘 어울리는 빌드업 유닛은 세나, 세라핀, 코르키, 카이사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용할 수 있는 빌드업 유닛이 굉장히 많아 가장 좋은 열혈펜 유닛들을 활용한 빌드업 방식과 열혈펜 유닛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의 방식을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혈펜 유닛들을 활용한 빌드업 방식입니다. 5렙 때는 이런 식으로 열혈펜과 KDA 시너지를 중심으로 덱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아칼리나 비에고에게 줄 AD 아이템은 이블린에게 넣어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6렙 때는 카타리나를 추가해 스테이지 다이버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7렙 때는 나르를 넣어 4 열혈펜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AD 아이템보다 AP 아이템 각이 좋을 경우에는 아이템이 잘 맞는 빌드업 유닛인 세라핀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 경우 5렙 때 이런 식으로 KDA와 열혈펜 유닛들을 중심으로 덱을 구성해 주도록 하고 6렙 때 애니를 추가해 주무술사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7렙 때는 마찬가지로 나를 넣어 4 열혈펜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다음은 열혈펜 유닛들이 나오지 않고 올라프 헤드라이너가 나왔을 경우의 빌드업 방식입니다. 5렙 때 이런 식으로 난동꾼과 펜타킬 시너지를 중심으로 덱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아칼리와 비에고의 코어템은 올라프에게 넣어 사용해주고 카서스의 AP템은 케일에게 넣어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6렙 때는 나르를 추가해 춤꾼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7렙 때는 모데카이저를 넣어 5 펜타킬 시너지를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운영 방식입니다. 5렙은 연승 중이면 2-5, 연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3-1, 6렙은 3-2, 7렙은 초반부터 풀로 연승을 달렸다면 3-5, 아니라면 6렙 50킵으로 자연스럽게 랩업,
팔랩은 4-2에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빌드업이 잘 되어 피관리가 잘 된 상황에서 카서스나 아칼리 헤드라이너가 떠서 스무스하게 게임이 풀릴 경우엔 구레각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리롤은 4코스트 중심 덱인 만큼 4코스트 확률이 높은 8렙 때 최대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추천 증강체입니다. 흡혈, 살인술사는 핵심 캐리 유닛들의 생존력을 높여줄 수 있어 좋습니다. 메탈 마니아는 펜타킬 전용 증강인 만큼 굉장히 좋고 열혈팬 시너지와 4코 캐리 유닛들이 많은 덱의 특성상 작은 친구들 증강체의 효율도 좋습니다. 큰 꾸러미, 이상주의 증강체도 캐리 유닛들이 많은 만큼 아이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효율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KDA 칸 때문에 배치가 자유롭지 못하지만 가능하다면 아칼리는 상대 후방 딜러의 반대편에 배치해 딜러를 저격해줍니다. 비에고는 이런 식으로 아리, 이즈리얼, 제드 같은 유닛에게 선타겟 당하는 걸 방지해주면서 상대 딜러 유닛과 최대한 가깝게 배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서스는 구석에 배치해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때 상대 제드와 아칼리의 위치를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제드 상대로는 반대편 구석에, 아칼리 상대로는 같은 편 구석에 배치해 주셔야 카서스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티어 덱은 이즈리얼 제드 덱입니다. 이번 패치에서 하트 스틸의 보상이 줄어들어 티어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어 패치 첫날 픽률이 급락했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펜타킬 덱과 마찬가지로 1등과 순방 모두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8렙의 덱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어서 강추천 덱 마크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식으로 제드 EDM 헤드라이너를 사용하거나 이모코어 뽀삐를 사용하는 게 시너지가 깔끔하지만 덱 특성상 4코 캐리 유닛이 많아 특정 헤드라이너 유닛을 사용하기보다 잘 나오지 않는 4코 유닛의 헤드라이너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9렙 때는 루시안을 넣어 3제즈 시너지를 받아주거나 직스를 넣어 현혹술사와 하이퍼팝 시너지를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난동꾼 자크, 거물 이즈리얼, 스테이지 다이버 제드 헤드라이너 같이 시너지가 애매해지는 헤드라이너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라오이, 진, 키아나 같이 시너지를 맞출 수 있는 5코 유닛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템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캐리인 이즈리얼과 제드의 아이템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즈리얼은 블루로 스킬쿨을 빠르게 돌려주고 무한의 대검으로 딜을 높여주고 붉은 덩쿨 정령으로 치유 감소를 챙겨주시면 3신기 완성입니다. 블루 대신 슈진의 창을 넣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덱 특성상 BF 대검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블루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리롤 덱이 많은 상황일 경우엔 거인의 학살자를 넣어주셔도 효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드에게는 밤의 끝자락, 피바라기, 무한의 대검이 베스트템 세팅이지만 이렇게 되면 BF 대검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바라기 대신 정의의 손길, 무한의 대검 대신 거인의 학살자, 거인의 결의, 스테락을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제드는 아이템 범용성이 좋아서 이즈리얼 아이템각을 먼저 봐준 뒤 남는 아이템을 제드에게 넣어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외에 탱템은 뽀삐나 자크 둘 중 잘 붙은 유닛에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두 유닛 모두 웬만한 탱템의 효율을 잘 받기 때문에 빌드업 상황에서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이즈에게 붉은 덩쿨 정령을 만들어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태양불꽃 망토를 넣어서 치감을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빌드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덱은 아이템에 맞는 유닛을 활용해 강력하게 빌드업하기보다 하트 스틸 시너지를 이용해 연패 운영을 해서 반등하는 식으로 빌드업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하트 스틸 헤드라이너를 사용한 방식과 하트 스틸 헤드라이너가 나오지 않았을 때의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렙 때 이런 식으로 하트 스틸과 감시자 유닛들을 중심으로 덱을 구성해 줍니다. 만약 5렙 때 하트 스틸 유닛들이 잘 붙어줬을 경우엔 이런 식으로 5 하트 스틸 시너지를 받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6렙 때는 에코를 넣어 감시자와 트루 데미지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7렙 때는 그라가스를 추가해 난동꾼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제드와 이즈의 코어템은 단일 딜이 강력한 아펠리오스에게 넣어 사용해주시면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수 있어 피관리에 좋습니다. 하트 스틸 헤드라이너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즈의 코어템 효율이 가장 좋은 카이사를 중심으로 빌드업 해주시는 게 좋은데 5렙 때 이런 식으로 덱을 구성해줍니다. 6렙 때는 크산테를 추가해줍니다. 7렙 때는 에코를 추가해 4 감시자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다음은 운영 방식입니다. 5렙은 연승 중이면 2-5, 연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3-1, 6렙은 3-2, 7렙은 초반부터 풀로 연승을 달렸다면 3-5, 아니라면 6렙 50킵으로 자연스럽게 랩업, 8렙은 4-2에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빌드업이 잘 되어 피관리가 잘 된 상황에서 이즈리얼 하트 스틸 헤드라이너가 나와 5 하트 스틸을 맞출 수 있을 경우에 구레각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추천 증강체입니다. 하트 스틸 시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완성 전까지의 피관리가 어려운 편이라 대사축진제,
꼬마 거인, 꼬꼬마 거인 같은 플레이어 체력을 늘려주는 증강체의 효율이 좋습니다. 이상주의, 큰 꾸러미는 하트 스틸이 빌드업 과정에서 맞춰지지 않아 아이템이 모자라는 경우를 보완할 수 있어 좋습니다. 보석형 꽃은 핵심 캐리인 이즈리얼과 제드의 딜을 크게 높여줄 수 있어 효율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드와 이즈리얼이 같은 타겟을 잡아주면서 하나씩 밀고 들어가는 게 좋은 구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즈와 제드가 같은 타겟을 때릴 수 있게 배치해줍니다. 이때 전역 갑주를 만든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1열에 전역 갑주를 넣은 탱커를 배치하고 이즈리얼과 제드와 미포가 같은 타겟을 때릴 수 있게 배치해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서브 탱커 유닛과 요네를 반대편에 배치해주시면 요네가 죽으면서 제드와 마주본 쪽에 스턴을 걸어주고 서브 탱커 유닛이 제드에게 향하는 타겟을 분산시켜주면서 제드의 생존력을 높여줄 수 있어 좋습니다. 세 번째 티어 덱은 감시자 아리 덱입니다. 이번 패치에서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고 메타의 중심인 펜타킬 덱과 이즈리얼 제드 덱의 상성이 좋은 티어 덱입니다. 여전히 순방을 노리기 적합하지만 1등을 노리려면 9렙을 찍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추천 덱 마크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식으로 주문술사 아리 헤드라이너를 사용해주고 감시자와 주문술사 시너지를 중심으로 덱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9렙 때는 소나를 추가해 5 주문술사 시너지를 맞춰줍니다. 이때 소나가 뜨지 않았다면 룰루를 대신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어 5코 이성을 붙이는데 무리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밸류가 떨어지는 감시자 유닛인 가렌과 크산테를 빼고 키아나와 직스를 넣어 덱 밸류를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불츠 감시자 헤드라이너를 사용해주셔도 좋은데 이 경우 8렙 때는 크산테 대신 룰루를 넣어주고 9렙 때 소나를 추가해 5 주문술사 시너지를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자선책으로 아리 KDA 헤드라이너를 사용해주셔도 되는데 이 경우 8렙 때 세라핀 대신 룰루를 사용해주고 9렙 때는 직스를 넣어 하이퍼팝 시너지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아이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캐리인 아리의 아이템과 메인 탱커인 블리츠의 아이템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아리는 블루로 스킬쿨을 빠르게 돌려주고 내셔의 이빨과 마법공학 총검으로 딜과 유지력 모두 높여줍니다. 블루 대신 슈진의 창을 사용해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불츠에게는 덤블조끼, 용의 발톱, 워모그가 베스트 템 세팅입니다. 사선책으로 이온 충격기, 구원, 굳건한 심장, 가고일 모두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덱에서 처리하기 힘든 곡궁은 구인수, 붉은 덩굴 정령, 스태틱을 만들어 룰루나 소나에게 넣어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빌드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드업 중에는 애니, 세라핀, 세나, 벡스, 룰루같이 핵심 캐리인 아리의 아이템이 잘 어울리는 유닛을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시자 유닛들을 최종 조합에 사용하기 때문에 감시자 유닛들을 앞라인으로 사용하면서 빌드업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5렙 때는 이런 식으로 감시자 유닛들을 중심으로 애니를 딜러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6렙 때는 세라핀을 넣어 주문술사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여기서 아리의 아이템은 세라핀과 애니 둘 다 효율이 좋은 편이라 둘 중 잘 붙어준 유닛에게 넣어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7렙 때는 니코를 넣어 7KD의 시너지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감시자 유닛들이 잘 붙어주지 않았을 경우엔 이런 식으로 크산테와 가렌 대신 캐넨과 아무무를 넣어 빌드업 해주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은 운영 방식입니다. 5렙은 연승 중이면 2-5, 연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3-1, 6렙은 3-2, 7렙은 초반부터 풀로 연승을 달렸다면 3-5, 아니라면 6렙 50킵으로 자연스럽게 랩업, 8렙은 4-2에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합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아리나 불츠 헤드라이너가 빠르게 붙어줄 경우에 다른 조합보다 9렙각을 보기 좋습니다. 4코 덱인 만큼 8렙 리롤이 가장 좋지만 8렙 덱 파워가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4-2라운드에 아리나 불츠 헤드라이너를 뽑아준 뒤 9렙각을 웬만하면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추천 증강체입니다. 보석 연꽃은 아리의 딜을 크게 높여줄 수 있어 좋습니다. 덱 특성상 전투 구도가 길어지기 때문에 초월 증강체를 사용해주시면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핵심 캐리가 아리 하나인 만큼 아리 3시기를 맞춰주는 게 중요한 덱이다 보니 파묻힌 보물, 입맛대로 고르는 부품, 수호자의 호의 같은 아이템 증강체의 효율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리가 상대 메인 유닛을 선타겟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에고, 요릭, 제드 같은 유닛이 상대에게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아리를 최대한 가깝게 배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일한 CC기를 담당하고 있는 에코는 이런 식으로 상대 근접 딜러가 많이 있는 곳에 배치해서 스킬각을 좋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즈리얼 제드덱 상대로는 전역 갑주를 가지고 있는 탱커를 최대한 빠르게 잡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탱커를 먼저 잡도록 배치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티어 덱은 디스코 트페 덱입니다. 이 덱 같은 경우 저번 패치 버전에서 트페의 큰 너프로 랭크에서 보이지 않았었지만 이번 패치로 트페 만화가 롤백되면서 다시 보이고 있는 티어 덱입니다.
디스코를 활용한 빌드업이 가성비가 좋으면서 강력한 편이다 보니 빌드업을 바탕으로 9렙 달리기가 가능해 후반 밸류 또한 뒤지지 않는 티어덱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식으로 특패 현혹술사 헤드라이너를 사용해 디스코와 현혹술사 시너지를 중심으로 덱을 구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5코 유닛들이 붙어주지 않았을 경우엔 일라오이는 자크나 쓰레쉬로, 소나는 룰루로 대체해주시면 됩니다. 9렙 때는 직스를 추가해 4 현혹술사와 하이퍼팝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특패나 불츠의 디스코 헤드라이너가 나왔을 경우엔 이런 식으로 타릭 대신 럭스를 사용해 시너지를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9렙 때는 마찬가지로 직스를 추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불츠 감시자 헤드라이너를 사용하는 조합의 경우 이런 식으로 에코 대신 룰루를 사용해 하이퍼팝 시너지를 챙겨줍니다. 9렙 때는 직스를 추가해줍니다. 이 조합은 앞라인이 불안정한 편이다 보니 여유가 없을 경우에만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템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캐리인 특패, 소나, 직스의 아이템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특패에게는 쇼진의 창으로 스킬쿨을 빠르게 돌려주고 마법공학 총검으로 생존력을 높여주고 대천사로 딜을 높여주시면 삼신기 완성입니다. 쇼진의 창은 필수로 넣어주시는 게 좋고 덱 특성상 전투가 길어 딜템으로 총검과 대천사 조합의 효율이 가장 좋지만 구인수, 보석 건틀릿, 덱캠으로 대체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소나에게는 슈진의 창이나 구인수 같은 스킬쿨을 빨리 돌려주는 아이템을 최대한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스에게는 모렐로노미콘이나 붉은 덩쿨 정령 같은 치유 감소 아이템을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특패 캐리덱인 만큼 특패 삼신기를 중점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 소나와 특패 모두에게 어울리는 구인수를 빌드업에서 사용하다가 특패 탭이 부족하면 특패에게, 그게 아니라면 소나에게 몰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워모그, 태양불꽃 망토, 덤불조끼, 용의 발톱, 가고일, 구원, 이온 충격기 같은 탱템은 불츠나 일라오이 둘 중 빠르게 잘 붙어준 유닛에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빌드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드업은 핵심 캐리 유닛인 특패의 아이템이 잘 어울리는 유닛을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가장 가성비가 좋으면서 강력한 남이나 타릭의 디스코 헤드라이너가 나왔을 경우의 빌드업 방식입니다. 5렙 때는 이런 식으로 디스코 유닛들을 중심으로 구성해줍니다. 6렙 때는 에코를 추가해 트루 데미지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7렙 때는 룰루를 추가해 주문술사와 하이퍼팝 시너지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특패의 아이템을 남이에게 넣어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특패의 AP 아이템이 잘 어울리는 애니와 세라핀을 활용한 빌드업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렙 때는 이런 식으로 주문술사 유닛들을 중심으로 덱을 구성해줍니다. 6렙 때는 니코를 추가해 KDA, 열혈팬, 수호자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7렙 때는 룰루를 추가해 하이퍼팝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다음은 운영 방식입니다. 5렙은 연승 중이면 2-5, 연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3-1, 6렙은 3-2, 연승 중이라면 3-1, 7렙은 연승이 이어져야 좋은 덱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3-5, 8렙은 4-2에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8렙의 강력한 덱이 아니다 보니 4-2의 특패나 불치가 빠르게 붙어줬다면 돈을 모아주면서 9렙각을 웬만하면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특패 덱은 초반 디스코를 활용한 빌드업으로 연승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 덱 파워를 체크하면서 이길만한 상대가 많다면 빠른 레벨업 타이밍을 가져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추천 증강체입니다. 더블펑크, 영롱하고 황홀한 증강체는 전용 증강체인 만큼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신병은 9렙 필드가 강력한 덱 특성상 사용해주시면 좋고 같이 나오는 니코의 도움으로 5코스트 이성작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영감적인 비문은 특패 옆에 남이나 룰루 같은 유닛들을 배치해 특패에게 버프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캐리력을 높여줄 수 있어 좋습니다. 수호자의 호의, 큰 꾸러미 같은 아이템 증강체는 특패템을 만들고 나서 맞추기 어려운 소나와 직스의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 효율이 좋습니다. 나미, 타릭, 그라가스를 고정으로 사용하고 고코스트 유닛들을 많이 사용하는 덱 특성상 작은 친구들 증강체의 효율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배치는 이런 식으로 디스코볼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광역딜이 강력한 펜타킬 덱과 이지리얼 제드 덱 상대로는 디스코볼을 활용하기보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펼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티어 덱은 케이틀린 밸류 덱입니다. 이 덱 같은 경우 이번 패치의 케이틀린 버프로 떠오른 티어 덱으로 속사포 유닛들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티어 덱입니다. 현 랭크에서 픽률이 높은 편이 아니어서 완성 난이도가 낮아 9렙각을 보기 쉽고 9렙 때 루시안 이성으로 덱 파워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8렙 조합의 덱 파워는 크게 떨어진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덱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이즈리얼 제드 덱보다 8렙 덱 파워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덱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빌드업이 가능하거나 케이틀린 헤드라이너가 빠르게 붙어 9렙각을 보기 좋을 때 해주시면 좋은 티어 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속사포 유닛들을 중심으로 덱을 구성해주시면 됩니다. 9렙 때는 뽀삐와 아무무를 빼고 일라오이, 세트, 요릭을 추가해 앞라인 밸류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앞라인 유닛들이 잘 붙어졌을 경우에는 불츠 대신 미스포춘을 사용해 재즈 시너지를 챙겨주거나 소나를 사용해 밸류를 높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케이틀린 8비트 헤드라이너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속사포 시너지를 2만 받아주도록 하고 거물과 하트 스틸 유닛을 추가해줍니다. 9렙 때는 아무무와 뽀삐를 빼고 일라오이, 요릭, 케인을 추가해 밸류를 높여주면서 하트 스틸 시너지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진이 잘 붙어졌을 경우엔 이런 식으로 이즈와 케인을 빼고 진과 키아나를 써서 밸류업 해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틀린 8비트 헤드라이너가 나왔지만 9렙 각이 잘 나오지 않고 비에고가 잘 붙어졌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8비트 유닛들로 덱을 구성해 순방을 노려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루시안이 붙어졌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루시안과 미스포춘을 활용해 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렇지만 8렙 완성 조합인 만큼 최종 덱 파워는 앞선 두 조합보다는 약한 편이라 순방하기 위한 임시방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템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캐리인 케이틀린과 루시안의 아이템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케이틀린에게는 무한의 대검, 정의의 손길, 거인의 학살자가 베스트 템 세팅입니다. 차선책으로 마법공학 총검, 죽음의 검, 루난의 허리케인 모두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루시안에게는 구인수, 무한의 대검, 거인의 학살자를 넣어주시면 3신기 완성입니다. 차선책으로 정의의 손길, 죽음의 검 모두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케이틀린과 루시안의 코어템은 범용성이 좋은 편이다 보니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을 빠르게 만들어 빌드업에 힘을 실어주면서 다양한 덱의 각을 봐주다가 케이틀린이 빠르게 붙어 케이틀린 덱으로 방향이 잡혔을 때 케이틀린과 루시안에게 적절히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인수는 빌드업 단계에서 효율이 굉장히 좋고 후반 단계에서 루시안과 소나에게 넣어 사용해주면 효율이 좋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 사용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빌드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드업은 핵심 캐리 유닛인 케이틀린의 아이템이 잘 어울리는 유닛을 사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코르키 8비트 헤드라이너가 나왔을 경우의 빌드업 방식입니다. 5렙 때는 이런 식으로 열혈팬과 KDA 유닛들을 중심으로 덱을 구성해줍니다. 6렙 때는 에코를 추가해 감시자와 트루 데미지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7렙 때는 최종 조합에 쓸 가렌을 넣어 앞라인을 강화해줍니다. 이 방식은 초반에 강력한 열혈팬 유닛들을 기반으로 8비트 스탯을 쌓으면서 빌드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징크스 헤드라이너가 나왔을 경우의 빌드업 방식입니다. 5렙 때는 이런 식으로 펑크 시너지를 중심으로 덱을 구성해줍니다. 6렙 때는 아무무를 추가해 앞라인을 강화해줍니다. 7렙 때는 니코를 추가해 사수호자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징크스 속사포 헤드라이너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이 대신 아펠리오스를 사용해 4속사포 시너지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식은 징크스에게 가장 효율이 좋은 아이템인 구인수가 빠르게 나왔을 때 특히 좋은 빌드업 방식입니다. 다음은 운영 방식입니다. 5렙은 연승 중이면 2-5, 연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3-1, 6렙은 3-2, 7렙은 초반부터 풀로 연승을 달렸다면 3-5, 아니라면 6렙 50킵으로 자연스럽게 렙업, 8렙은 4-2에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렙 때 5코스트 유닛들로 밸류를 높여야 좋은 덱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덱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탄탄한 빌드업으로 피관리가 잘 된 상황에서 케이틀린 헤드라이너가 빠르게 나와 9렙 각을 보기 수월한 상황에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템과 기물 또한 이즈리얼 제드덱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이즈리얼 제드덱과 양각을 보면서 빈집일 때 해주시면 특히 좋습니다. 다음은 추천 증강체입니다. 회복의 구는 초반 빌드업을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고 후반에 핵심 유닛들의 생존력을 높여줄 수 있어 좋습니다. 수호자의 호의, 큰 꾸러미, 파묻힌 보물 같은 아이템은 바로바로 아이템을 만들어 연승 운영에 크게 도움 줄 수 있어 좋습니다. 빨라지는 리듬은 속사포 유닛들을 중심으로 하는 덱인 만큼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주의, 검의 수호자는 AD 딜러가 많은 덱 특성상 좋습니다. 보석 연꽃은 무한의 대검을 코어템으로 하는 케이틀린과 루시안에게 다른 AD 딜템을 넣어 캐리력을 높여줄 수 있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틀린으로 상대 후방 딜러를 노려주기 위해 이런 식으로 상대 후방 딜러의 대각선 방향에 배치해주시는 게 좋고 제드 상대로는 반대편, 아칼리 상대로는 같은 편 구석에 배치해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6번째 티어 덱은 리롤 세나 덱입니다. 이 덱 같은 경우 트루 데미지 시너지를 바탕으로 세나 삼성을 핵심 캐리로 사용하는 티어 덱입니다. 이번 패치로 세나의 데미지가 크게 버프를 먹어 강력한 덱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난이도는 쉬운 편이기 때문에 추천 덱 마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식으로 세나 트루 데미지 헤드라이너를 사용하면서 트루 데미지 유닛들을 중심으로 열혈팬 시너지만 챙겨주시면 조합 완성입니다.
9렙 때는 케이틀린과 야스오를 빼고 루시안과 카서스와 키아나를 넣어 처형자 시너지를 받아주면서 밸류업 해주시면 됩니다. AP 아이템이 많이 나왔을 경우엔 이런 식으로 케이틀린 대신 아리를 사용해 KDA 시너지를 챙겨주고 아리에게 AP 아이템을 넣어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9렙 때는 야스오를 키아나로 바꿔 밸류업 해주고 루시안을 추가해 속사포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아칼리의 코어템이 많이 나왔을 경우엔 이런 식으로 카서스를 활용해 처형자 시너지를 받아주시는 게 좋은데 이 경우 9렙 때는 야스오를 키아나로 바꿔 밸류업 해주고 루시안을 넣어줍니다. 웬만하면 세나 트루 데미지 헤드라이너를 사용하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세나 속사포 헤드라이너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4트루 데미지만 받고 처형자와 KDA 시너지 모두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9렙 때 아리와 카서스 둘 중 하나를 빼고 야스오와 키아나를 넣어 6트루 데미지 시너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이템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캐리인 세나와 아칼리의 아이템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세나에게는 슈즈의 창으로 스킬콜을 빠르게 돌려주고 보석 컨틀릿으로 딜을 정의의 손길로 생존력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정의의 손길 대신 마법공학 총검, 보석 컨틀릿 대신 내셔의 이빨, 데캡, 거인의 학살자로 대체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아칼리는 무한의 랭업, 정의의 손길, 밤의 끝자락이 베스트템 세팅입니다. 차선책으로 피바라기, 거인의 결의, 거인의 학살자, 붉은 덩쿨 정령도 효율이 좋습니다. 서브 캐리 유닛인 아리에게는 블루, 내셔의 이빨, 마법공학 총검이 삼신기 조합이고 대체템으로 스태틱, 붉은 덩쿨 정령, 모렐로 노미콘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탱커 유닛인 에코에게는 가고일, 워모구, 구원이 베스트템 세팅이고 가시가못, 용의 발톱, 이온 충격기, 태양불꽃 망토도 효율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메인 캐리인 세나와 아칼리 아이템, 메인 탱커인 에코의 아이템을 중점적으로 만들어 주신 뒤 남는 AP 아이템이 많을 경우에 아리에게 넣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빌드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나 트루 데미지 헤드라이너가 나왔을 경우의 빌드업 방식입니다. 5렙 때는 이런 식으로 4트루 데미지와 열혈펜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6렙 때는 징크스를 추가해 속사포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7렙부터는 이런 식으로 6트루 데미지 시너지를 받아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다음으로 세나 속사포 헤드라이너가 나왔을 경우의 빌드업 방식입니다. 5렙 때는 이런 식으로 덱을 구성해줍니다. 6렙 때는 야스오를 추가해 4트루 데미지 시너지를 맞춰줍니다. 7렙 때는 세라핀을 넣어 KDA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아칼리와 아리가 붙어줬을 경우엔 이런 식으로 세나와 야스오 자리에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운영 방식입니다. 5렙은 세나가 있어 강하게 빌드업 할 수 있을 경우엔 2-5, 없으면 2스테이지에서 찍지 않음, 6렙은 3-2, 7렙은 세나 헤드라이너를 빠르게 뽑아 연승이 가능하다면 4-2, 그게 아니라면 6렙 세나 삼성작 이후에 8렙은 4-5나 5-1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9렙 각은 세나 삼성작 중에 아칼리 이성이 자연스럽게 붙었을 경우에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리롤 타이밍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세나 헤드라이너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삼성작을 하는 경우에는 4-2에 7렙을 빠르게 찍어서 7렙 롤을 최대한 해주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3-2에 6렙을 찍고 리롤을 적당히 해준 뒤 돈을 다시 모아 6렙 리롤로 세나 헤드라이너와 삼성작을 모두 노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추천 증강체입니다. 세나와 아칼리에게 정의의 손길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상주의 증강체의 효율이 좋습니다. 번쩍번쩍은 트루 데미지 덱인 만큼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나 삼성작을 해야 하는 만큼 끈끈한 우정, 영웅 꾸러미 증강체도 좋습니다. 흡혈과 살인술사는 세나의 생존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정의의 손길 대신 다른 딜템을 넣을 수 있어 캐리력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보석형 꽃은 아칼리, 세나의 캐리력 모두 높일 수 있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배치는 이런 식으로 에코만 1렬에 배치해서 상대 앞라인 유닛들을 뭉치게 한 뒤 세나가 궁을 쓸 수 있게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칼리는 상대 후방 딜러와 같은 라인에 배치해 상대 후방 딜러를 자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7번째 티어 덱은 EDM 리롤 덱입니다. 이 덱 같은 경우 EDM 유닛들을 중심으로 잭스와 럭스 삼성을 핵심 캐리로 사용하는 티어 덱입니다. 이번 패치로 잭스와 럭스 삼성 스킬 딜이 버프를 먹어 수혜를 받은 티어 덱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식으로 잭스 EDM 헤드라이너를 중심으로 5 EDM과 4 춤꾼 시너지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8렙 때는 특패를 넣어 현혹술사 시너지를 챙겨줍니다. 여유가 된다면 특패 대신 직스, 우르곳 대신 요릭을 넣어 밸류업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잭스 춤꾼 헤드라이너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엔 이런 식으로 나르를 사용해 6 춤꾼 시너지를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 8렙 때는 제드를 추가해 4 EDM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요즘 제드는 인기 기물이다 보니 이성 자극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드 이성이 뜨지 않았을 경우엔 이런 식으로 직스를 사용해 현혹술사 시너지를 받아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요릭이 붙어줬다면 나르 대신 사용해 밸류업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럭스 EDM 헤드라이너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5 EDM과 4춤꾼 시너지를 받아주시는 게 좋고 8렙 때는 직스를 추가해 현혹술사 시너지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럭스 현혹술사 헤드라이너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덱을 구성해 주도록 하고 8렙 때는 키아나를 추가해 스테이지 다이버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일라오이가 빠르게 붙었다면 일라오이를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이템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캐리인 잭스, 럭스, 제드의 아이템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잭스에게는 보석 건틀릿, 정의의 손길, 밤의 끝자락이 삼신기 조합입니다. 대체 아이템으로 데캡, 피바라기, 거인의 학살자도 효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럭스에게는 휴지의 창, 보석 건틀릿, 정의의 손길을 넣어주시면 베스트입니다. 대체템으로 데캡, 마법고각 총검, 모렐로 노미콘도 효율이 좋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드에게는 밤의 끝자락, 피바라기, 거인의 결의가 삼신기 조합이고 정의의 손길, 거인의 학살자도 차선책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삼성 유닛들에게 의존도가 높은 리롤덱이다 보니 잭스의 삼신기를 최대한 우선으로 만들어주신 뒤 남는 아이템으로 럭스 아이템을 최대한 잘 만들어주시고 거기서 또 남는 아이템이 있을 경우에 제드의 아이템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또 우르곳이 잘 나와 삼성각이 보일 경우에는 서브 캐리로 활용 가능한데 우르곳은 무한의 대검, 정의의 손길, 수은이 베스트템 세팅입니다. 차선책으로 피바라기, 거인의 결의, 거인의 학살자도 효율이 좋은 편입니다. 워머그, 이온 충격기, 태양불꽃 망토, 가고일, 가시갑옷, 용의 발톱, 구원 같은 탱템은 메인 탱커인 자크에게 넣어 사용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빌드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반에 잭스가 잘 붙어줬을 경우의 빌드업 방식입니다. 5렙 때는 이런 식으로 춤꾼과 펑크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6렙 때는 지크스를 빼고 판테온과 럭스를 추가해 EDM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다음은 잭스가 잘 붙어주지 않았을 경우의 빌드업 방식입니다. 5렙 때 이런 식으로 KDA와 열혈팬 시너지를 중심으로 덱을 구성해줍니다. 이때 이블린에게 잭스의 코어템인 보석 건틀릿과 정의의 손길 같은 아이템을 넣어주시면 초반 타이밍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6렙 조합부터는 앞선 빌드업 방식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운영 방식입니다. 5렙은 초반 연패 운영이 좋기 때문에 이 스테이지에서 하지 않는 게 좋고 6렙은 3-2라운드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7렙은 피관리가 잘 안됐거나 돈을 많이 쓴 상황에서는 6렙에 잭스 3성을 찍은 뒤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게 좋고 반대로 상황이 좋다면 4-1이나 4-2에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8렙은 럭스 3성까지 찍고 난 다음 가는 경우가 많지만 럭스 3성각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4-5나 5-1에 8렙을 찍고 4코스트 유닛들의 이성작과 5코 유닛들을 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리롤은 웬만하면 잭스와 럭스 모두 뽑기 좋은 7렙 롤이 가장 좋지만 초반 피관리가 잘 안됐다면 6렙 리롤로 잭스 3성을 뽑은 뒤 랩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 7렙 구간에서도 럭스 3성각이 보이지 않는다면 8렙을 빠르게 찍어 고코스트 유닛들로 밸류를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추천 증강체입니다. 구덩이에 굴복하라는 춤꾼 전용 증강체인 만큼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의의 손길을 코어템으로 사용하는 유닛이 많은 만큼 이상주의 증강체의 효율도 좋습니다. 스킬을 많이 쓰는 EDM 유닛들 특성상 전투 마법사 증강체의 효율이 좋습니다. 끈끈한 우정, 영웅 꾸러미 증강체는 잭스와 럭스 3성작을 빠르게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보석 연꽃은 핵심 딜러 유닛들에게 보석 건틀릿 대신 다른 아이템을 넣어 캐리력을 높여줄 수 있어 효율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배치는 이런 식으로 럭스를 상대 핵심 딜러의 반대편 사멸에 배치해서 상대 유닛을 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패치 버전은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바뀐 부분이 없어 여전히 펜타킬 덱과 이지리얼 제드 덱이 메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페나 케이틀린 같이 사용하지 않던 4코 유닛들이 버프를 먹어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할 정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겹치는 덱을 무리하게 따라가기보다는 각을 열어두고 플레이하시는 게 점수 올리는 데 도움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 감사합니다.